스승님 감사합니다. 저의 지인의 질문입니다. 지인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같이 살고 회사도 가족 친척들이 거의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처녀 총각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 파혼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는 오해도 있었다 하나 신부 측에서 신랑의 잘못을 강하게 주장하고 신접살림 모두 신부 측에서 가져가고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여 신랑 측에선 자녀 신혼집 장만으로 어려워져서 퇴직금까지 정산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 부모 친척 신부는 모두 회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다니고 다시 새 출발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신랑 측은 힘들어하며 생활하는데 주변 성도들은 신랑의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신부 가족들의 행동이 너무 염치가 없고 서로 수십 년 아는 처지인데 자식으로 이익을 챙긴다고 좋지 않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스승님, 결혼은 교회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하나님께 고하고 주변 많은 분들께 고하는 것인데 이런 신부 가족들의 태도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모나 가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바라보는 주변에서는 어떤 태도를 대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바른 고견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며 종교적으로 했든 예식장에서 했든 절에서 했든 교회에서 했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일륜지 대사 결혼을 했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는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오해가 생겼든 문제가 발생했든 살 가치를 못 느껴서 즉시 파혼을 결정해서 여행을 간 다음에 따로따로 돌아왔다. 여행을 갔다가 한마디로 각자 헤어질 결심을 하고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실례를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9년 동안 상담하면서 정말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온 신혼부부들을 지금까지 한 30여 쌍을 봤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상담하면서 그런 신뢰를 한 30여 쌍을 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결혼을 하고 하늘에 고하고 엄숙하게 해놓고 둘이 감정이 안 맞든 오해가 생겼든 문제가 생겨서 파혼을 했을 때 적절하게 결혼 비용 서로 합의하에 결혼 예식비 각자 합의하에 각자 부담한 거 감수하고 또 살림을 해왔으면 살림 가지고 가고 또 남자는 집을 해왔으면 집 가지고 가고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각자 가져온 것만큼 돌려놓고 가져온 것만큼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고 피해 보는 거 서로 합의하에 피해 볼 만큼 피해를 보고 그 말은 서로가 피해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각자 이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각자 피해 본 걸로 감수를 하고 잘 좋게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 인생이 좋아지지. 결혼식 파혼하면서 위자료 청구해서 억지로 이혼하면서 파혼하면서 그 위자료 챙겨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또 상대한테 그 피해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상대한테 큰 아픔을 줘놓고 자기는 이익 봐놓고 눌룰랄라 하고 재혼할 준비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 짓을 한다.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2의 결혼 생활도 좋지 않다. 피박 세운 것만큼 피박 쓴다. 예를 들면 여자 쪽이 남자를 피박 세웠다면 여자 쪽이 반드시 피박 쓸 일이 생기고
남자 쪽이 피박을 세웠다면 반드시 피박 세울 인연을 만난다. 이건 철칙이에요. 늦게 오냐 빨리 오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피해가 재혼을 했을 때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이 차이만 있지 피박은 반드시 쓴다라는 거예요. 몇 배? 기본 3배는 피박을 쓰고 많게는 10배로 피박을 써요. 예를 들어 여자 쪽에서 신랑 쪽에 1억을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혼해서 3억의 피해가 오든지 많게는 10억의 피해가 온다. 그래서 지금은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재혼 준비할지 몰라도 절대 득되는 게 아니다. 그 과보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본의 아니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돈댁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서로가. 남자는 여자 집에 사과하고 여자는 남자 집에 사과하고 아이들의 불면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어른들이 지혜롭게 해결합시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철없이 행동을 했으니 우리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해결을 합시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게 합의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쳐야 뒤탈이 없지. 어느 한쪽이 억울하고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고 어느 한쪽이 이익을 봤다. 그 다음번에는 이익 본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집안이 폭삭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피해를 3배, 10배까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3배, 10배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며 그런 망쫓기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앞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챙겼다고 기뻐하지 마라. 정당성이 없다면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익을 챙긴 게 정당할 때는 기뻐해도 돼요. 근데 양심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정당성 없게끔 내가 피해 보상을 받을 일이 있다. 보상해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객관적인 잣대로 정당성 없게끔 피해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안 받느냐? 결코 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탁한 기운을 다 보내는 게 됩니다. 그 집 누군지 손해를 봤다면 후회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약간 억울하고 약간 손해보는 느낌으로 해결을 했다. 그러면 탁한 업이 소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탁한 기운이 소멸되면서 그 집안이 떠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다 가지고 가게 된다. 그 집안이 이익 본 것만큼 탁한 기운을 끌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란 뜻입니다. 예컨대 1억을 손해보면서 억울함이 있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래, 내 탁한 기운 다 보내주마. 이 돈으로 탁한 기운 다 보내주마. 이렇게 깨끗하게 보내주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1억을 손해봤지만 앞으로 삶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정당성 없는 이익, 정당성 없는 권리, 정당성 없는 요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이든 저희 자녀들이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약간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고 하지 이익 되는 쪽을 택하라고 안 할 겁니다. 그게 더 현명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도원가족, 우리 유튜브를 듣는 국민 여러분은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 어둡지 마라.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우면 반드시 코 깨진다. 지금 손해보는 게 더 이익이 되고 지금 이익 보는 게 더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결혼시키더라도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있더라도 바르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